이해되시죠? 이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아들 3분의 1을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분 다 취득하시고 나서 1층 부분 아들 지분을 정리하려 그러면은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현물 분할은 안 될 테고요. 경매 분할로 갈 텐데 그 경매 분할에서 우리가 뭐 우선 매수권은 없습니다만 그냥 높은 가격 써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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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철거. 아니 그게 아니죠. 이제 사용료에 당연히 내야 되지만 그 지금 사고 사서를 철거해서 다시 지을 생각이세요? 어떤 계획이세요? 다시 짓는 것도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 아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유물 분할 소송해서 뭐 경매 분할로 우리가 취득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아들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내가 토지 소유자로서요. 토지 소유자로서 그 내 땅 위에 네가 무단으로 건물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라 이런 논리죠 이제. 가능하죠 원칙은. 아들이 그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뭐 법정지상권 같은 게 아들이 뭐 땅 소유자였진 않죠. 땅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데가 없어. 아니 원래 옛날부터 갖고 있었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 등기부 같은 걸 지금 보고 상담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 네. 네. 예, 건물만 이 말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 뭐 철거할 수 있는 논리는 나옵니다, 지금. 예. 아들, 예, 철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 철거 못해 이런 그 방어 논리가 좀 찾기 힘들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땅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고 아들이 사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들이 다시가 아니라 1층 전체가 경매로 난다니까요. 예, 예. 그 경매 분할은 이제 그 1층 우리 집은 포함해서 1층 전체가 경매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제3자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돈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지. 어떤 판결을 원하시는데? 우리한테 넘겨라. 그건 안 돼요. 네. 예,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건 아니니까 사유재산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법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뭐 3분의 1은 상대방한테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민법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그런 논리, 그건 법 규정이 없어요, 그게. 글쎄요, 이제 그거는 뭐 저기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부담은 건물 철거 소송이 더 부담이 있겠죠.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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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이 지금 건물 전체로 보게 되면 아주 극히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1층에 놓여진 예를 들면 그 뭐 1층에 베란다는 1층에 엘리베이터 접근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1층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체 공용 부분이에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 훨씬 크죠. 음, 예. 가격 문제죠, 그러니까. 그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격 문제죠, 가격.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는 뭐 제 나름의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런 A 솔루션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B 안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들 텐데 만약에 지금 아직 그 어떤 상대방하고 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뭔가 그 추라이하고 있는 계약을 추라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는 두 번째 철거 부분도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요. 추라이 하는 단계니까 모른 척하고 아버지한테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면 결국 변호사 한번 구했더니 뭐 아들 상대로 해서 공용을 분할 소송을 하고 우리가 또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 어떤 그 카드로 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안으로 생각하는데요. 취득하고 나서 아들 상대로 해서 철거 구할 건데 마치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금은 매매 협상 단계니까 협상 단계에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한쪽 그 B 안은 모르는 것처럼 해서 협상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취득해서 나중에 실제로는 A, B 두 가지 가지고 적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아들 지분 1층의 아들 지분 때문에 이게 약간 알박기 비슷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흠이거든요. 이 건물로 봐서는. 예. 흠이죠. 그러니까 이제 흠에 따른 뭔가 디스카운트, 가격 할인은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죠. 또 해드리죠. 지금 잠깐만요. 1층은 누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임대차 관리는 아버지가 하셨나?
네네네. 다 상가들이고, 다 상가들이고요. 그런데, 네. 네네.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안 되죠, 그게. 월세 싸게 있다는, 월세 싸게 있다는 거 가지고 뭐, 그게 월세를 많이 올린다거나 또는 뭐 내보낸다거나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계약된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게 왜 이제 그게 시세보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싸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사게 되면은 그런 약간 그 어떤 그 터무니없는 수익률 이런 부분을 그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되는데 그거는 세입자들을 보통 10년 동안 못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을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걸 때문에 그 세입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10년 보장하는 게 2018년 10월에 시작됐는데요. 개정됐는데 그 2018년 10월 이후에 신규 계약되거나 아니면 그 갱신 계약된 계약은 다 10년 보호로 받거든요. 근데 그 갱신 계약된 부분에서 잠깐만요. 갱신 계약된 부분에서 묵식 갱신도 포함됩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통은 10년 보호장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이제 경험치상으로는 지금 시간이 벌써 2018년부터 지금 22년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온 시점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명시적 갱신되거나 아니면 묵시적 갱신되거나 한 임대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10년 보장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이제 어쨌든 언제 들어왔느냐가 문제인데요. 들어온 때로부터 10년은 보장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 되죠. 예. 그게 예외 사유가 지금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있는 예외 사유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사람 들어올 때 말입니다. 들어올 때 재건축을 언제 한다, 또 기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거를 상세하게 임대차 계약에 넣어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건물 철거, 아니, 가 잠깐요.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겼는데 내가 소유권을 가져와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했을 때. 가져올 수 없죠. 건물 철거 소송은 건물을 허물어라라고 하는 판결 아닙니까? 어? 건물을, 네, 네, 네.
나중에 우리가 그 판결문 가지고 때 되면 원할 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때 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입자 정리하고 같이. 지금은 세입자가 있어야 세입자도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정리되면서 그 건물이 이제 철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예전에 받은 판결문 가지고 철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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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두 손 들고 아이고 이거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아까 A안 B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아들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게 B안이거든요. 두 번째 안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아들이 손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상황이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철거 판결이 재미를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철거하겠냐? 이렇게 아들이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이 건물도 좀 노후되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철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철거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들로서는 당연히 그게 부담인 거죠. 네, 그래요. 네. 뭐 이제 조건의 문제죠, 뭐 그게. 잘 그 계약서 잘 검토해 보시고 더구나 뭐 세입자가 10명이나 된다며요. 응? 세입자가 10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 다 정리하고 더구나 뭐 수익성도 낮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한 금액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아들내미도 지금 뭐 그렇게 알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그런 손해를 많이 할 만한 낮은 금액, 싼 금액 이런 금액이 이제 매치가 돼야 되는데 슈라이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보통은. 아니요, 이렇게 보증금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계약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 느낌은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증금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니, 이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다 그러면 매매 대금에서 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한 셈이 되죠. 우리가 그 승계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줘야죠, 이제. 보증금을.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뭐 해보시다가 또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상담 요청하세요. 예? 네네. 그러세요. 예.